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3대 지수 1% 내외로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많더라고요. CPI, PPI 이렇게 또 나란히 나올 예정이라서 여기에 따라서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또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시할 이벤트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금값의 사상 최고치 행진 이러한 부분들까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주 중반에 휴장 또 선거일도 있고요. CPI, PPI 또 중국의 데이터 그리고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 시작도 이번 주 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주간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 같이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코스피가 1% 정도 하락, 코스닥은 1.2%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았던 하루이기도 했죠. 나름 여러 이슈를 소화하는 데 급급했던 장이 전개됐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닐 카시카리를 중심으로 매파적 발언이 나온 것, 그리고 중동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장은 여지없이 느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도 금요일장 강하게 출회되기도 했었죠. 주요 섹터가 거의 다 부진했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이 차익 실현 압박이 조금 가중되는 느낌이었죠.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도 1% 정도 밀렸고요. 이오테크닉스, HPSP 혹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하락이 조금 거세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포드의 이제 전기차, SUV, 트럭 생산 연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부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하락이 눈에 띄었고요. 바이오 쪽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부담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이쪽은 지금 대장주들의 변동이 여전히 너무 크다라는 점에서 심리적 위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장주 쪽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탄력 회복은 가능할 수 있겠죠. HLB, 알테오젠 등의 종목 이날 또 밀려났습니다. 이날 뭐니뭐니해도 시장이 가장 주목했었던 것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 전에 나왔던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기 때문이죠. 5조 초중반대를 예상했었던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YOY 기준으로 900% 이상이었는데 이날은 이벤트 소멸로 시장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정도 밀려났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어느덧 55.7%까지 차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의 찬집이라는 인식도 이날은 조금 작용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금 올라갈 것이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LG전자도 실적을 내놨죠. LG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YOY 기준 11% 감소였는데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에 긍정적 평을 받으면서 1.7% 올랐습니다. 시장의 해석이 이렇게 두 종목에 달랐던 것은 명확하죠. 이쪽은 한동안 강했었고 이쪽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모로 불안감이 감지될 때는 소외된 쪽에 쉽게 손이 나가기 때문에 소외된 곳으로의 시선도 계속 옮겨가고 있네요. LG전자 이 이후에 증권사에서 나온 평들이 꽤 괜찮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반등을 좀 제대로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날은 삼성의 서프라이즈 실적보다는 금리나 중동 불안, 유가 이런 매크로 환경에 좀 더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소화해 나가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넘어서 이제는 지질학까지 따져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SNS 등에서 흘러나와서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TSMC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세계 곳곳에서 분석 등을 내놨었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던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대만이 중국 리스크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지정학 혹은 위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빅테크 업체들이 이쪽에 과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한국 반도체가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KB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나온다면 한국이 최적의 대안인 것은 자명하다라는 것이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가온칩스 등등의 긍정의 시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1만 원의 목표가를 내기도 했네요. 물론 여전히 가득 찬 느낌의 외국인 지분율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주말에 추가된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에 총 60조를 투자할 것이다. 2021년도에 기존에 한 23조 투자해서 텍사스주의 테일러시 최첨단 반도체 공장 세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23조보다 훨씬 더 많은 60조를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 8조 정도 미국 정부로부터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라는 보도까지 뒤따랐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런 투자 뉴스 여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유출을 해본다면 결국 HBM입니다. HLB가 아니고요. 깜짝 놀랐네요. 네, HBM 이후로 이제 한미반도체, 레이저셀,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등등의 종목군들이 HBM 밸류체인 내에서 또 관심을 받을지 봐야 되고요.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기판이나 레거시 종목들 그리고 CXL 관련해서 삼성 관련한 종목들 한번 나눠서 어느 쪽이 수급을 받아가게 될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주요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좀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는 지난 금요일에 AI와 전쟁이 자극했던 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력과 전선 쪽이에요. AI로 인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전력기기, 인프라 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전선의 가격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전선 종목들이 이날 굉장히 핫하게 움직임 보였습니다. 대원전선이 상한가, 대한전선 12%, 가온전선도 급등이었고요. 그날 LS일렉트릭 말씀을 드렸었는데 11%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도 지난주도 유리기판의 한 주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날도 금요일까지 유리기판 종목들의 급등이 계속됐습니다. HB테크놀로지의 장비 공급 이슈로 인해서 이날은 HB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하게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상용화 기대감이 AMD, 인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쉬지 않고 내달립니다. 이것은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도 이어졌어요. 유리기판 종목들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 나타냈네요. 자, AI가 자극했던 쪽이 이쪽이고 전쟁이 자극했던 건 정유와 LPG 쪽 되겠습니다. GS와 S-오일 조금 사이즈 큰 정유사들의 주가가 어느덧 $90 육박하고 있는 WTI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세 나타냈고요. 그날 박앵커의 연결고리 하이브리드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코리아 FT가 이날 15% 올랐습니다. 장 출발하고 급락으로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마감가를 체크하니까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세방전지도 올랐으나 하이브리드 단에서는 코리아 FT와 세방전지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군들은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 대한 복귀였고요. 자, 이번 주도 유리기판이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한 주는 내내 유리기판의 강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타이밍이다 싶었던 것은 유리기판은 과거에는 분명 약간 오버스펙이다. 여기까지 쓰겠어? 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AI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AI 칩은 대면적화되고 고집적 이렇게 위로 계속 쌓아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졌죠. 공간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성능적 측면에서도 유리기판의 성능이 이로 인해서 부각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기판은 지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칩보다 기존의 기판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열과 휘어짐에 강해서 대면적화에 유리하고 전기 신호를 좀 더 빨리 전달하고 전력 소비는 훨씬 적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리 기판은 인터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MLCC가 이 기판 내에 들어가게 되죠. 이 윗단의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쌓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성능적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라는 평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리다 보니까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금 유리 기판에 대해서 긍정적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가가 높다.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그것을 극복 가능한 듯이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그룹, SKC, 인텔, AMD, 앱솔릭스 등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을 할 것 같은 뉴스 등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밸류체인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SKC, 삼성전기도 참 무거웠던 종목군들인데 드디어 유리기판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간의 대장은 피롭틱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력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드릴링에 대한 기술이 좀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YC캠, 지난 금요일은 HB 테크놀로지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이번 주도 이어질지 아닐지 궁금해집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미국으로 가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가장 중요했던 데이터 중 하나가 국내에선 삼성전자, 미국에선 고용 데이터 발표가 됐겠죠. 비농업 고용을 보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미국 고용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업률도 보시면 예상치에 부합하고 이전치보다는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26개월 연속해서 4%대 아래이고요. 1960년대 이후 가장 취업의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고용에 얼핏 보면 강한 고용 그러면 금리 인하 늦어지겠구나, 시장은 충격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경기가 강하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되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나마 이 충격을 조금 상쇄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시간당 임금 부분이 전년 대비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인플레 부분에 대한 자극이 조금 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연준에서는 모두 다 같이 매파적 발언을 하자라고 담합이라도 하듯이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빠른 인하 인플레 반등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토마스 바켐 리치먼드 연은 총재죠. 강한 고용은 인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로리 로건도 금리 인하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다. 닐 카시카리에 이어서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4.4로 올라가게 됐고요. CME 패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 인하 확률은 떨어지고 동결 확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뒤로 밀릴 것이다 라는 지속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장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보다 경기가 그만큼 좋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달러 인덱스도 올라왔습니다. 유가도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중동 불안이 지속되면서 어느덧 배럴당 87달러에 육박하는 흐름 나오기도 하네요. 자, 실적 시즌 전 기업 실적 투자자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날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 거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애플 이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600명 이상의 감원 결정이 있었어요.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감원이다라는 이슈 속에 0.4% 상승했어요. 본업에서 일단 좋은 소식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삼성의 호실적에서 AI 수요가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걸 좀 봤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엔비디아도 2.4% 상승했고요. 이날은
내일은 테슬라 3.6% 밀려났습니다. 테슬라가 이슈가 참 많았었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혹은 아마존, 알파벳 이런 쪽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단에서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보자라는 의견 일단 지켜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세가 괜찮았어요. 테슬라 정도 빠진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이날은 비만 치료제 쪽 일라이릴리도 같이 반등을 줬고요. 그 밖에는 건설이라던가 혹은 UAM 관련주들의 시세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홍콩과 마카오와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또 카지노 관련주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별 특징주로는 테슬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요동쳤던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장중이었습니다. 로이터가 이런 보도를 냅니다. 저가 전기차 테슬라가 결국엔 그 프로젝트 폐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6%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과거 트위터를 통해서 로이터의 거짓말이다 라며 그것에 대한 부인을 했고요. 급 반등을 하며 결국 종가상으로는 3%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외에서 갑작스럽게 5% 가까이 급등하다가 3.8%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데 이 이슈가 있었죠. 로보택시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급 반등을 주는 모습, 시간 외에서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무인으로 택시 주행을 한다라는 거죠. 모처럼 자율주행 쪽의 이슈가 나와서 살짝 관련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로보택시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얘기가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주행거리가 10억 마일을 넘겼다. 미국은 로보택시 규제 승인에 필요한 거리가 60억 마일인데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9억 마일에서 10억 마일을 넘겼기 때문에 60억 마일도 금방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8월 8일 공개 이후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언급이 있었고요. 또 유럽에서 7월부터 신차의 ADAS 법제화 이슈도 있고 현대차 뉴스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이오닉5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말 사이에 로보택시 이슈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뉴스들이 조금 나왔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시장이 주도 섹터 방향 가늠이 어렵다면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좀 짧은 트레이딩이라도 돌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정리해봤어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오토에버, 오비고, 인포뱅크 등 있고요. 카메라 쪽에서는 퓨런티어, 옵트론텍, 삼성전기, 세코닉스 등 있겠습니다. 수동 부품에서는 오디텍 등의 종목들 보이고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라이다 종목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라이콤도 테슬라 관련한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 한 번씩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 밖에는 테슬라 관련주도 일단은 정리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시장이 관심을 받게 된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쪽까지 살펴봤고요. 그 밖에는 주말 사이에 중동 뉴스가 쏟아졌죠.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직접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대한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NBC에서도 10일, 그러니까 4월 10일 전후 종료되는 라마단의 권능의 밤 경에 공격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러니 주 중반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 좀 자극할 만한 일정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서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했는데 이것이 확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발 물러난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전면전을 위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집결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전쟁 관련한 종목군들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정도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
관점으로도 시장에서는 가스보다는 원유 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혹시 짧은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뉴스 있고요. 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새롭게 보인 뉴스더라고요. 네이버와 삼성이 차세대 AI 반도체 마하2 개발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하1 개발 이슈가 있었거든요. 3월 21일에. 그런데 벌써 마하2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AGI, 뉴로모픽, CXL, 삼성과 관련된 종목군들 연결될 수 있을지 몰라서 넣어봤고요. 골드만삭스가 K-팝에 투자하라라고 엔터에 대한 긍정의 의견을 냈습니다. 작년에 세계 베스트셀러 아티스트 상위 20명 중에 6명이 한국이었고 앨범도 한국계 정말 잘 팔렸는데 9개월간 4대 K-팝 주가가 너무나 하락했다. 이것은 실수다라는 코멘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월 중순보다는 85에서 137% 높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쪽도 꽤 이슈가 있을 때 단발적 반등 외에는 좀처럼 회복을 못 보여줬던 엔터인데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 과거 매출 의존도 높은 국가 이슈 발생 때 늘 이런 식으로 급락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때가 비중 확대 기회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이 가운데 이 목표가들을 각각 적어줬어요. 하이브는 31만 5천 원, 지난 금요일 종가가 22만 4천 원인데 훨씬 더 높게 잡아둔 상황이고요. SN과 YG엔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JYP엔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목표가 대비 조금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 나오긴 했네요. 엔터 쪽도 회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우리가 휴장인 수요일 이날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미국에서 CPI 예정되어 있고요. 이란, 이스라엘 공격설이 나오고 있는 당일입니다. 이날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10일 지났으니까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고요. 중국에서 물가 데이터 나오고요. 이날 ECB의 기준금리 결정 일정도 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이제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미국의 금융주들이 실적 시즌의 신호탄을 쏘게 되니까요. 이번 주도 휴장 있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여러 일정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일정 내용들이었고요. 섹터 뉴스 봐주시죠. 네, 이렇게 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런 고민도 많이 됩니다. 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주의 등락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정책을 펼치는 쪽이 있겠죠. 하지만 이쪽은 그 결과와 무관할 거다라는 이야기 증권가에서 나옵니다. 원전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전주 최근에 계속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시세도 잘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원전의 가동률도 올라가고 원전의 해체 시장의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우진엔텍이 11% 올라갔고요. 나머지 원전주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우리기술 26% 올랐고 일진파워, G2파워, BHI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원자력 ETF의 주가 추이도 보시면 작년 말부터 해서 2024년, 특히 3월부터 해서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그리고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같은 국내 원자력 관련주를 담고 있는 ETF 같은 경우 33%, 24% 올해 들어서 올라갔고요. KB스타의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 쪽을 비중을 3대 7로 두고 있는데 이쪽도 24% 정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력 ETF 주요 보유 종목들 보시면 원전주들도 있지만 최근에 또 변압기 관련주죠. 전력기기 쪽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쪽도 담고 있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50% 정도 오른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관련주와 ETF까지 좋은 상승 연결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잘 가는 이유 앞서 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 자체가 이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 차세대 원전 SMR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R&D 쪽에 5년 동안 4조 투입하겠다. 또 원전 지원 특별법 추진하겠다. 이러한 부분들 밝혔고요. 올해 신규 편성된 전력 지원 예산에서 90% 정도가 원전에 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9차 기본 계획부터 10차 기본 계획까지 봤을 때 원전
관련해서 비중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직 11차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총선 이후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 예상되고 있습니다. 4월 6일 주말 사이에 또 나온 뉴스들도 괜찮았어요. 국내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2호기 본격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7개월 동안 시운전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원전 관련해서 더 늘린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한수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죠. AI 관련해서 나도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원전이다. 지난 4월 5일에도 좀 전해드렸던 부분인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되는 전 세계 연간 데이터 규모가 더 이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AI 특화형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관련해서 전력망 올라가면 원전도 결국엔 수혜주다라는 부분인데요. 핵심 에너지원으로 지금 SMR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발전원별로 전력 발전의 단가 추이 봤을 때도 원자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관련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 기본적으로 80% 넘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정책에 대한 지원도 있고 거기다가 하나의 AI라는 또 테마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원자력 에너지의 반등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색깔들은 모두 다 나라를 의미합니다. 뭐 유럽부터 미국, 인도, 중국 등등 아시아까지요. 모두 다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메가 트렌드다. 총선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성장이 지속할 수 있는 쪽이다라는 게 증권가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정치적인 흐름들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국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원전을 두고 여야 간의 의견 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균형적으로 확충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 금지 얘기하기도 하고 이 SMR과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할 필요 있겠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확대 일치한다. 친원전의 흐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전의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은 정당에 무관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만큼 이러한 부분들 좀 주목하면서 이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전주에서도 이제 누가 수혜를 볼까요? 신영증권과 키움증권 쪽 의견 좀 가지고 왔어요. 한전기술은 국내 유일한 원자로 설계 기업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되면서 여기서 이제 매출 증가할 거다라는 이슈 있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국내 대형 원전들의 2차 개통 정비가 민간업체와 경쟁 입찰이 진행됐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100% 동사가 진행을 하고 또 민간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기술력 측면에서 우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입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마지막으로 우진 같은 경우 이 원자로 내에 탑재되는 핵심 계측기를 독점으로 납품합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자회사인 우진 엔텍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의 상장사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우진 엔텍 11%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기술입니다. 키움증권 쪽에서는 우리기술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해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한 30% 정도 매출 나오고요. 방산 관련해서도 40% 정도 매출 가져가는 기업이니까요. 이 중에서 탑픽도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 이슈에 선거 이슈에 AI 격포제 더해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과 테마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 풍성하게 가져가고 있는 원전주 향후 전략부터 탑픽까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 또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일단 애플 쪽에서 이제 애플카 대신에 우리 로봇 쪽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들 모멘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화상회의용 로봇기기도 개발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형태의 이동형 양팔 로봇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스펙부터 해서 다양한 퍼포먼스
퍼포먼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로봇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바퀴형 고속 모바일 베이스에 이제 사람처럼 양팔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고요.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에 사용이 됐던 핵심 부품들 그대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 거래에서 이쪽이 이제 5%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렌시스도 5% 정도 상승, 나머지 종목들도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정규장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알아볼 내용도 많은 주식시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 네.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주 중반에 휴장이 있고 네. 일정도 꽤 많습니다. CPI 네. 등도 있고요. 그렇죠. 주간 전략 세워주세요. 뭐 일단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한 3월 말서부터 흐름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좋았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 그러니까 어찌됐든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작년 11월부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 상승을 보여줬었고 우리나라도 1월달 잠깐의 조정이 있었던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익성 대기 매물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발생하니까 그럴 때마다 약간 충격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잘 가던 미국 증시도 하락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등을 잘 줄 수 있었던 자리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혹은 지난주 초에 조정이 나올 때도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선물 쪽은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길게 보는 주식 쪽에 대해서 현물에 대한 어떤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공격적인 매도,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 2, 3일 동안 뭐 한 2조 이상의 유가증권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뭐 현재 1, 200억 정도 매도, 오히려 지금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어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 관련된 섹터를 계속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출회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HBM, CXL 이 모든 반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긍정의 시각을 이제 두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계속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중대형주 위주로 흐름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XL이라든지 뭐 최근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쨌든 중대형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조에서 2조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지난주에도 좋았거든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물론 이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실적이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PSK, IS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행진을 가려고 하고 있고 혹은 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에 탑픽 요들 종목 말고 대형주 단에서 혹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뭐 현재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과 반도체에 대한 전략 받아봤고요. 긍정의 시각을 유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섹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원전 쪽도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스토리는 나쁘지 않아요. AI의 네. 전력이 필요하다 해서 다른 액침 냉각 혹은 뭐 전력 시스템이나 그런 전력 기기 쪽이 다 갔는데 네. 원전 쪽은 단발적인 흐름 외에는 아직 못 갔어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원전에 대해서는 시각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실생활이 계속해서 전기 수요를 더 불러일으키는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실예로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아예 새로 건물을 짓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에는 무조건 인덕션이 들어가게끔 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는데 지금 다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연평균 1에서 한 1.5% 정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한 2%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를 급증시키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40에서 한 340 테라와트급 정도의 전력을 이쪽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2026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1000 테라와트급이랍니다. 그러면 240 원전 한 기간 150 기가와트에서 한 250 기가와트 사이거든요. 근데 1000테라와트급이면 뭐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빠르게 이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 쪽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그전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으로 원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전력 인프라 쪽에서 변압기, 전선 케이블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발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원전은 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뒤늦게라도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3월 달때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지만 큰 추세는 좀 상방으로 좀 연말까지 계속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정책적인 흐름도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뭐 BHI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국면에 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상당한 장기간 바닥을 다지면서 좀 상방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BHI 기억해 보겠습니다. AI는 전력이 필요하고 저전력 시스템 혹은 전력 조달원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전력 조달원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원전, 신재생 언급들이 되고 있는데 원전 좀 더 빠른 회복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BHI와 일진파워 체크해 가도록 하죠. 자, 지난 금요일 뉴욕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골라봐라 하면 다들 테슬라 얘기하실 거예요. 테슬라가 장중 급변동을 기록했고 장 마감 후 급등을 했던 것은 로보택시 8월 8일에 내놓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자율주행 쪽도 좀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이슈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그때 이제 주가 급변동이 나온 것이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가 모델 생산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무인 택시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했었던 걸 상당 부분 되돌려놨죠. 근데 제가 일론 머스크의 안티는 아닌데 항상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계획은 바로 그날 시행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생각했었던 것보다 뒤로 밀렸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8월 8일에 바로 로보택시가 시장에서 등장한다라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출시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시장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더 주력을 하겠다라는 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로봇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범 케이스로 심야 시간에
무인 자율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노선을 좀 확대하면서 시행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슈가 같이 맞물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뭐 무인 자율 배송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는다라면 최근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1월 한 중순 2월 초까지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좀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본다라면 일단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쪽 관련해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현대그룹이 가져야지 가는 네.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람테크놀로지는 이게 꼭 자율주행 쪽은 아닌데 이쪽 관련된 어떤 통신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자람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계속 이슈가 또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주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오히려 또 이런 기업들이 더 치고 나가는 경우를 과거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칩 쪽에 텔레칩스, 라이다 관련해서도 또 현대모비스, 자람테크놀로지 통신 쪽 관련해서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 약간 이중 모멘텀을 받아가는 종목들이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이야기 살폈고요. 이제 차이스픽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투자 심리 회복 분위기. 올해 투자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을 내는 쪽이 또 원자재였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기도 했었고요. 요즘에 좀 이쪽 가격들이 다 뛰고 있어요. 네. 뭐 일단은 저는 현재 이슈가 좀 나오는 쪽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 미래를 보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라든지 현재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라마다 기간이 이제 9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10일 이후에 좀 대규모 좀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중동 지정화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면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계절적인 요소,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휘발유 소비가 증가를 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동 리스크가 좀 발생한다는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쪽이죠. 뭐 금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좀 네. 했고요. 구리 가격도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구리 가격의 상승이 이제 투기적 수요가 들어와서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 새벽에 보면은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중국에서 과학기술 관련해가지고 690억 달러 정도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정책을 피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실수요가 증가돼가지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일단은 뭐 지정한 리스크 때문에 뭐 유가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이런 쪽에 상승을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 쪽이 조금 더 상승을 한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제 뭐 100달러네 뭐 항상 또 가속화되면 120달러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SOL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네. 돌파하는 흐름들이고 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조선주들이거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수주 목표치를 이미 한 90% 이상을 현재 달성 중이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속 관련된 쪽은 솔직히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리 쪽을 보신다라면 아무래도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풍산 같은 기업들 충분히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는 이구산업만 가고 풍산은 하락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또 하나증권에서 박성본 연구원이 목표가를 풍산 한 62,000원까지 올리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OL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구산업 풍산 이렇게 원자재 쪽에서도 아이디어 잡아주셨네요.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